결국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공천 때문에 오늘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이 거의 쪼개진 상태까지 들어갔습니다. 심리적 분당이란 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이어질수록 유승민 전 원내대표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점검합니다. 자, 정윤옥 채널A 부본부장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유승민 공천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마 지금 역대 저도 뭐 여러 정당에 공천하면 취재를 해봤는데 아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아주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까지 특정인을 놓고 이렇게 공천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 더더욱이 공천이라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누가 볼 틈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면 날리는 수준을 밟는데 이렇게 특정인을 한이 많이 놓고 이렇게 며칠을 끄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아마 공천관리위원 자체가 결정을 못하니까 최고위원회에 넘기고 최고위원회 자체도 회의 자체를 여쭤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결국은 아마 이 유승민 공천이 여당 전체 선거에 미치는 파장을 의식했을 것이고 단순히 대구 경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표심에 미칠 영향을 지금 여당 지도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7일이거든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뒤는 3월 24일부터 후보 등록 시작하잖아요. 김 기자. 그렇게 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이제 비례대표까지 발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니까 이거는 역대 선거에서 참 보기 힘든 일이고요. 그 24, 25일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서 31일부터 12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유세 활동도 벌이고 뭐 선거 직전까지 자정까지만 딱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자, 공천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대거에 칩거 중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KTX 타고 조용히 왔다가 뭔가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떠났고요. 자, 모처에 머물고 있는데, 자, 작년에 아버지,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남았는데, 어머니를 뵙고 얘기를 좀 나눴다면서요. 의미심장합니까? 예,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15일 날 어머니 강옥성 여사와 만나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오는 대화를 오늘 어느 언론이 보도를 했죠. 이거는 유승민 의원 어머니의 자택관리인이 전해준 말입니다. 이제 할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어머니죠. 할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택관리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TV 붙잡고 있느라 잠을 못 잤어. 걱정이 안 되겠나. 유 의원이 어머니에게 공천 탈락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라. 라고 그 말을 이제 기자한테 전해준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진에 함께 나오는 자, 여성, 바로 유승민 의원의 어머니인데요. 자, 아들과 나눈 대화를 이제 관리인과 가깝고 30년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신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대 결심을 한다. 이야, 이게 어떤 걸까요? 자, 그러면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박성훈 부국장님 질문 드리겠는데 오랫동안 이제 정치부에서 정당 취재, 국회 취재, 선거 취재 해오셨으니까 내가 만약 유승민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마음의 결심이 좀 섰을 것 같은데 아직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나라면 유승민이라면 어떻게 하겠다? 우선 첫째로 만일에 공천 탈락이 됐다 할 경우에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해왔던 얘기나 이런 걸 추론해 볼 때 본인은 당은 이렇게 나를 버렸지만 나는 추구하는 보수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치인으로 책임지고 나가겠다. 이런 아마 선언문까지도 사실은 저는 거의 다 써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이미 다 준비해 놨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는 공천 탈락될 가능성보다는 공천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 현재 이 상황을 지금 많은 이렇게 비박들을 쳐내고 했지만 최종적인 수순으로는 아까 우리 정현욱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을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청와대와 또 친박들 속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파장하고 결국은 유승민 개인은 친유들은 수족은 쳐냈지만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 그것으로 김무성 대표와도 현재의 내분 상황을 봉합하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경우 두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공천장을 내 개인 혼자 받을 수 없다라고 반납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이 공천장을 당이 결정한 부분을 수용을 하되 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안에서의 혁신을 계속해서 이 정부가 성공해서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일단 저 정도 박성원 부국장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라면 자, 일단 공천 줄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현욱 부국장께, 네. 보건부장께요. 왜 이거 이렇게 늦추고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뭔가 좀 내부적으로는 안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정해졌는데 뭔가 그러기엔 파장이 있으니까 좀 사전 정지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네. 아까 조금 전에 결정균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네. 공천 일정 자체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24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면 여당은 공천자 대회를 23일쯤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말이면 사실상 공천자를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공천이 올스톱 돼버리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공천이 마지막 활용 점정의 단계인데 네. 해착을 두면 전체 선거 일정 자체, 선거 전략 자체가 상당히 헝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야, 이걸 진작 좀 들었어야 되는데 좀 지금 뒤늦게 듣습니다만 자택관리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중대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자택관리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음성 직접 듣겠습니다. 아, 그럼 어머님은 안에 계십니까? 오늘 몸이 안 좋아. 아침에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 아, 유승민 의원님 뭐 며칠 날 오셨었습니까? 몰래. 내가 알아서 뭐야. 자, 저런 답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증규 기자, 예.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유승민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손수호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공천 못 받고 있는데 지지율이 더 오른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숫자를 좀 보시면 또 이해가 더 네.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여권의 그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가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요. 김무성 대표와의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상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와, 이 정도로 이제 상승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물론 그 전에도 지난달에도 16.5%로 2위였습니다만 1위 김무성 대표와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미미할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 파동이 오히려 유승민 대표의 어떤 몸집을 더 키워주고 몸값을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의 지지율입니다. 이제 야당 후보들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저 야당에서는 이렇게 유승민이 쑥쑥 크는 것, 이거 관련해서 좀 부담스럽게 보고 있습니까? 괜히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 하나 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증규 기자가 야당 취재 오래 해왔으니까, 이 야당의 눈으로 볼 때 유승민의 선택 어떨 거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야당에서는 네. 당연히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 탈락시키길 원하죠. 그러면 여권의 지지층이 분열될 거고요. 그에 따른 후폭풍에 따른 이득, 반사 이익을 야당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 컷오프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라면은 네. 불출마 선언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공천 결정 전에요? 공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권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지만 유승민 의원이 이미 차기 대선 주자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일개 TK 한 국회의원이 아닌 전국구의 정치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여권의 지지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불출마를 하면서 여권을 단합하는, 백이종군하는 모습을 보이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욱 부부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대구 지역의 의원들 물갈이 많이 됐잖아요. 네네. 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냥 친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4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아이고 대통령 덕볼 일 없다면서 유승민 대표 주변에 바짝 붙었다. 그래서 배신이란 말을 듣는다. 이건 사실입니까? 박 대통령이 덕을 봤다는 부분 해석이 있지만 그 이후로 유승민계로 말을 바꿔 탔다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 2012년 4년 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당시에 대구 경북에 특히 대구에 공천을 할 때 네. 그때도 당시 유승민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들이 네. 공천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네. 그때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해서 네. 나 구제한 적이 있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김희국, 류성걸, 권은희처럼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거나 이제 전문가로서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원래는 공천 못 받는 거였는데 유승민 의원이 나서서 도와줬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다. 네, 그건 사실일 겁니다. 네. 다만 이런 측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 정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우리가 일반적인 5년 단임 정부로 봐야 될 건지, 5년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끝나는 정부로 보는 것과,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지금 대구 경북 정세는 이전에 박정희 정권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5년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그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는 좀 담론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임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요, 박성호 국장,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4년 전에는 유승민 의원 덕분에 그러니까 공천 못 받을 뻔했던 거 공천 받았다는 거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배신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원내대표로서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그 전체적인 당론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개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당의 중요한 이 정권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복지와 재정의 한계 문제를 다소간 그 미성숙된 상태에서 어떤 그 문제점을 던지는 이런 형태에서 당내에서 그 논란이 있었던 것 이런 부분이 원내대표로서 적절했는가는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방법론이 오로지 박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만 박 대통령의 방법론으로만 따라가야 그것이 박근혜 정권을 도운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고민하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으로 돌린다?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제정권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국정성공 방법론이고 그 부분이 바로 보수층 내에서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분열을 겪었던 것이 지금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이 아까 김무성 대표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바로 1%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은 것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써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같은 보수층 내에서도 그 부분을 하나로 국정 돕는다. 이거 배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대목을 주목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꿔 말하면 유승민 의원 공천 못 받으면 더 오히려 전국적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 그래서 친박에서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지지율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건 아마 일반적인 그 여야 지지층을 망라하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보는 시각과 그러니까 기존의 여권 지지자들이 유승민을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저 부분은 그런 가능성까지 변수를 넣어서 같이 봐야 되는가 하는 가 싶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유승민 의원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표를 많이 줬을 수 있다. 그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자, 어쨌건 유승민 의원 공천 도대체 언제 받게 되는 걸까요? 새누리당 내부의 싸움은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